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자리 한라인 시작합니다. 자, 최근에 저희가 몇 회에 걸쳐서 이 일자리의 변화, 노동의 변화, 산업의 변화 이런 것들을 좀 짚어보고 있습니다. 짚어보면 짚어볼수록 참 변화가 크구나, 준비할 게 많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트렌드를 잘 따라가면서 차근차근 준비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도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이 두 분이 계시잖아요.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든든한 두 분입니다. 인사해 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취업에 대해서, 일자리에 대해서 고민하고 연구하고 답을 내는 안정영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답을 내주세요. 네. 안 대표님. 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취업도 습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취업에 대한 이 생각과 근육을 키우게 한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트레이닝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연입니다. 네, 차윤 대표님 오늘 트레이너. 네, 트레이너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몇 주에 걸쳐서 지금 주된 큰 줄기가 변화입니다. 변화. 네네. 오늘도 마찬가지로 변화 안에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오늘 어떤 이야기 해주실 건가요? 네, 가장 우리의 허리가 되시는 분들이고요. 또 앞으로의 여러 가지의 어려움을 헤쳐나가셔야 될 분들인데요. 신중년 일자리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분들은 산업의 변화의 앞단에서 항상 이렇게 무언가를 개척해 나가시는 분들이었는데 최근 산업의 변화로 인해서 신중년들의 일자리 또한 많은 변화가 생겼다라고 우리가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신중년의 일자리 변화. 네. 오늘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볼 주제입니다. 대표님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 몇 년 사이에, 몇 년인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어쨌든 몇 년 사이에 새롭게 생겨난 단어가 또 신중년이 아닌가. 네. 이것 또한 변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중년이 그만큼 좀 중요한 나이대가 되었다라는 또 트렌드일 텐데 대표님은 혹시 신중년이 되신다면 네. 좀 먼 미래죠? 그렇죠? 먼 미래인데 안 보입니다. 어떤 일을 하고 싶으세요? 저는 뭐 그렇게 일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죠. 좀 이렇게 쉬고 그런데 여유 있게. 이제 만약에 일을 한다면 저는 방송하는 게 좀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뭐 지금은 제가 이 취업이라고 하는 방송을 하고 있지만 그때가 됐으면 뭐 삶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 볼 수 있는, 그래갖고 제가 사실 신중년은 아직 아니지만 이제 저도 불혹의 나이가 되었을 때 책을 한 권 써보고 싶었어요. 그 책의 제목은 당신의 알파벳. 알파벳. 예, 그래서 알파벳이 A, B, C부터 이렇게 쭉 되잖아요. 그래서 뭐 당신의 A는 뭐 아파트먼트에서 당신에게 집이란 어떤 의미입니까? 당신의 B는 베이비에서 당신에게 자식이란 어떤 의미입니까? 사실 나이가 먹을수록 조금씩 쓸쓸해지는 것 같고요. 나와 같은 생각을 같이 공유한다는 사람들이 많은 건 좋은 것 같아서 그런 콘텐츠로서 좀 방송 한번 해보면서 사람들과 같이 한번 삶을 공유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소소한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오, 멋진 목표인데 네. 당신의 알파벳 조만간 네. 나오는 겁니까? 모르겠습니다. 나오긴 나올 텐데 언제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누구나 나의 뭐 5년 후, 10년 후, 15년 후 이런 계획이나 꿈들이 다 있을 것 같은데 신중년 분들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또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오늘 좀 이야기를 자세하게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일단 대표님 신중년이란 말부터 네. 우리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말씀드렸지만 이게 최근 몇 년 사이 새롭게 생긴 말이잖아요. 네, 이게 신중년. 정책 용어로 음. 신중년이라는 단어가 개념적으로 생겼습니다. 네.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해서 재취업 일자리에 종사하여 노후를 준비하는 과도기 세대를 우리가 신중년이다라고 하는데요. 정확히 나이로는 어느 나이로는 정도예요? 50세에서 아. 72세 전을 말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대략 5, 60대를 우리가 신중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 그래서 노동시장에서 은퇴를 해야 하나 연령대로 봤을 때는 사실 일을 지속할 수 그렇죠. 있는 그런 네.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의 어떤 활력 있는 생활인 이런 단어로서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정책 용어로 신중년이라고 합니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신중년 세대가요. 1,415만 명이었는데요. 전체 인구 중에서 신중년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7년에 27%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2021년에는 30%를 넘어서 앞으로
2026년에는 32%를 차지할 거다라고 할 정도로 이 경제 노동 인구 중에서 3분의 1이 신중년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일을 안 하면 나머지 우리 세대가 일을 해야 됩니다. 그만큼 그래서 신중년이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변화의 속도가 점점 빨라진다라는 거는 뭐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그런 면에서 그 변화에 또 적응하기가 참 어려운 세대가 신중년 분들이 아닐까 싶어요. 네, 네. 일단은 뭐 우리가 이전 시간에 계속 얘기했던 기술적인 변화 있죠. 기술적인 변화가 워낙에 좀 급격하기 때문에 저도 조금 나이를 먹었는지 이제 뭐 복잡한 걸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더 그렇겠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되게 쉽게 쓰는 건데 전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이 네네. 있어서 이분들한테 급격한 기술 변화가 하나의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미흡한 은퇴 준비죠. 그렇죠. 요거에 따른 도전에 좀 직면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한 좀 지속적인 학습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한 새로운 직업 생활 준비 필요성이 점점 증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은퇴 준비 언급을 해주셨는데 은퇴 준비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아주 직관적으로는 뭐 경제적인 준비가 좀 대표적이겠죠. 네네. 그런 부분 포함해서 준비가 돼 있는 분들이 사실 생각보다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어때요? 그렇죠. 또 우리나라는 이 자식한테 다 그렇죠. 퍼주는 그런 좀 경향도 좀 있고 그래서 완전 은퇴를 위한 경제적 준비를 완료를 했거나 아니면 준비 중인 사람을 물어봤는데 보니까 전체의 41.4% 수준. 그러니까 좋게 얘기하면 뭐 절반이 육박하는 거고 좀 안 좋게 보면은 야, 절반도 안 되는 사람만 준비를 했구나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라서 이 부분이 좀 어떻게 보면 나중에 사회적 문제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좀 필요성이 좀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면에서 신중년의 일자리 정책이 맞습니다. 더욱더 좀 중요해집니다. 일자리 지원 정책 정부가 신경을 쓰고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해 정부가 5월 1일 관련법 개정을 통해서요 중장년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을 마련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개정된 고령자 고용 촉진법 이게 주된 일자리를 떠나는 퇴직 인력에 대해서 일자리 지원을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재취업 지원 서비스 제도 시행이 이제 2020년 5월 1일 그때부터에 따라서 1,000명 이상인 사업장은 50세 이상 이직 예정자에게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의무군요. 네네, 전직 서비스라고 하죠. 그래요. 이 부분에 나왔습니다. 전직 서비스, 재취업 지원 서비스. 그럼 어떤 서비스죠,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퇴직을 하신 다음에 아무 일도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자연스럽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퇴직 1년 전에 진로를 설계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대학교 기억도 안 나실 겁니다. 대학교 때 난 뭘 하고 싶었지? 그런 거에 있어서 이제 앞으로 난 무엇을 그래서 보통 제2의 인생이라고 하죠. 네. 제2막의 인생이라고 하는데 그거에 관련된 진로 설계, 그 다음에 기술을 갖고 계신 분들은 또 자연스럽게 그 연관된 기술을 가지고 다른 곳으로 가실 수 있는 취업 알선, 그 다음에 또 기술을 갖고 계신 분들은 본인의 사업도 하실 수 있으니까 창업, 취창업 교육, 그래서 진로 설계, 취업 알선, 취창업 교육 이렇게 세 가지를 제공해야 된다고 합니다. 일자리가 있어야 채용이 되는 거잖아요. 50대 이상을 원하는 경우, 채용이 되는 경우가 실제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해요. 네, 이 부분을 참 말씀드리기가 저도 참 어려운 부분인 네네. 것 같습니다. 이게 네. 결국은 수요처가 과연 있냐라는 그러니까요. 부분인데요. 이분들이 퇴직 직전에 아까 우리 안 대표님이 말씀하신 그런 제도적 서비스를 뭐 진로 설계나 추천 교육을 받습니다. 이제 그 대상자가 되면은 사실은 회사에서 직원들이 나를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지고 있어서 심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충격을 또 얻게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수요처가 없어요, 사실은. 그리 없어요? 많지가 않습니다. 그나마 그 어떤 뭐 대기업이다 하면 그 회사 협력사에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예우를 해서 가는 경우들이 있지만 일반적인 개인적인 어떤 취업을 하는 어떤 부분에서 쉽지가 않고 최근에 50대 이상의 창업 사실은 이 부분을 활성화하기보다는 좀 하지 말아라 하는 분위기도 사실 있어 쉽지 않은 어떤 부분도 있고 이런 불안감이 있어서 정부에서 이 수요처 발굴을 지금 나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나름의 수요처 발굴이 되고 있는 분야로는 사회복지 서비스 업이라던가 공공행정이라던가
국방이라던가 보건업 이런 어떤 부분에서 일자리 개발을 나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정부에서 조금 필요한 어떤 징검다리, 디딤돌의 역할을 해가면서 수요처를 계속 발굴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 일자리인데 수요처인데 그게 턱없이 부족하다. 글쎄 여기까지 이제 현황이었고 우리가 문제점을 짚어보고 제시를 한 거고 아이디어를 여기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씩 좀 내봤으면 좋겠어요. 좀 답답하니까. 대표님 뭐 아이디어 없으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답답합니다. 저는 뭐 제가 이쪽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실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제 회사 들어갔었을 때에 아까 말씀하신 허리 역할을 담당하시던 분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집에 가시는 분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분들 보면서 특히 일도 좀 잘하셨고 또 인간관계도 좋으신 네네. 이런 분들을 보면 취업을 하면 좋겠지만 뭐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면 저는 그런 분들이 좀 강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본인들이 갖고 있는 우리가 보통 암묵지랑 형식지라고 하죠. 그분들이 갖고 계신 그 수십 년에 걸쳐서 쌓인 그 노하우를 사람들에게 좀 전파할 수 있는 그런 강사가 된다라고 하면 또 그 안에서 또 지금 디지털 전환 시대잖아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또 하나의 어떤 역량이 될 수 있으니까 저라면은 그리고 전 실제 만나는 그분들한테 아이 강사하세요. 본인이 갖고 있는 이런 것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해서 또 하나의 뭐 직업을 좀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아이디어를 한번 좀 생각해 봤습니다. 혹시 이분들이 재취업에 어렵게 성공을 하더라도 적응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아닙니까? 어때요? 네. 뭐 저도 이제 그래서 실제로 이분들이 기업에 가서 어떻게 적응할까라는 네. 조사를 좀 봤더니요. 네. 정경련 연합회 자료에 의하면은요. 재취업 성공 후에도 45.4% 거의 반 이상이죠. 재취업 기업에 1년 이상을 버티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네. 1년에서 한 2년 정도 근무자가 29% 정도로 그나마 높았고 사실 6개월도 버티지 못하시는 분들이 20%에 달한다라고 할 정도로 최대가 2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잠시 머물 수는 있으나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60대 이 어떤 연령까지 가져갈 수 있는 직업적으로는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아쉽네요. 그러니까 어렵게 재취업에 성공을 했는데도 1년을 못 버티는 분들이 거의 반이고 6개월을 못 버티는 분들도 20%입니다. 상당한 수치인데 이유가 뭘까요, 대표님?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핏되지 않았기 때문에. 핏? 그러니까 일단 뭐 눈높이가 안 맞을 수도 있겠고요. 네. 그다음에 뭐 아, 기업 서로 문화, 서로. 예. 기업 문화라는 측면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뭐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직무가 또 안 맞아서 그런 부분들도 있을 테니까 저는 이게 지금 어찌됐건 재취업을 할 수 있는 툴이 열렸다라고 하는 부분은 저는 좀 환영하는데 그럼 정확하게 내가 계속 일할 수 있는 그런 직무로의 연관성 그 부분을 적용시키는 부분이 또 하나의 과제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쪽만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라 서로 뭔가 좀 준비가 덜 되거나 네. 마음에 차지 않는 핏이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꼭 맞지 않는 부분이 좀 많을 것이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일자리 한라인 함께하고 계시고요. 신중년들의 일자리 변화 알아보고 있고요. 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어떻게 대비해봐야 되는지 아이디어까지 저희 제시해드리고 있어요. 만 50세인 분들도 70세인 분들도 아직 몸이 팔팔해서 뭐든 할 수 있다고 느끼신다면 미취업자 대상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에 도전해보시면 어떨까요? 전문 자격이나 경력이 있는 신중년의 노하우를 살릴 수 있는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최저임금 이상의 보수와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욱 욕심나시죠? 이 지원 사업을 통해서 40년 가까운 은행 근무 경력을 살려서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돕는 우리 동네 금융주치의로 활동하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는데요. 특히 사업 규모가 올해 2배나 확장이 됐습니다. 2020년 2,500여 명 대상 168억 원이 예산이었는데 올해는 5,000명 대상 277억 원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더 늘어난 건데요. 참여 자격은 50세에서 69세 미취업자 중에서 전문 자격이나 소정의 경력이 있는 분들은 모두 참여가 가능합니다. 활동 기간은 최대 11개월이고요. 나도 도전해보고 싶다 하시는 신중년분들 가까운 일자리 센터로 방문 부탁드릴게요.
네, 일자리 한라인 함께하고 계시고요. 일자리 대전환의 시대입니다. 신중년들은 어떤 변화를 겪고 있고 어떻게 대비해봐야 되는지 저희 이 시간 통해서 알아보고 있어요. 계속 이야기 좀 해보죠. 신중년의 재취업 방법, 이제 본격적으로 좀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들과는 어쨌든 위치가 다르잖아요. 뭐 나이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다르니까 전략도 좀 다르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대표님 어때요? 네. 산업의 변화가 생긴 어떤 기본적인 또 맥락에서 보면 융합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안 쓸 수가 없고요. 네. 또 어떤 다품종 소량 생산과 같은 어떤 분화되는 어떤 그런 어떤 집중되는 그런 부분들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신중년 분들도 내가 선택하고자 하는 부분들을 좀 더 세분화하고 또 융합하고자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신중년 분들 중에 이제 관리 직군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여쭤봤어요. 어떤 직업을 좀 가셨으면 좋겠냐라고 하니까 산학협력 교수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시면 그래도 우리가 산학협력 교수하면 어떤 위치와 네, 이런 네. 부분들을 이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여기서 저는 여쭤봤어요. 그러면 학생들과 눈높이를 맞출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 부분에서 최근에 이제 사실은 대학들도 학생들이 좀 많이 이제 부족한 형태가 네. 되기 때문에 눈높이를 맞춰야 된다라는 거에 대한 좀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얘기도 하실 수 있고요. 최근에 또 산학협력 교수가 되면 취업 연계를 또 같이 함께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하실 수 있겠습니까? 했더니 내가 왜 그걸 하냐? 나는 가르치러 갔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 보면서 그냥 본질적인 교수님 하면은 뭔가 가르치는 이 부분에만 집중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융합해서 변화에 대한 융합성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소질 개발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평상시에 내가 뭐 농업에 관심 있다 하면은 사실 퇴직 한 3, 4년 정도 남으신 분들이 농산업 관심 있으시면 조그마한 텃밭부터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부터 시작을 하실 수도 있고 여과 관련해서 내가 무언가 뭐 소품을 만드는 걸 좋아하신다라고 한다면 그 관련한 여과를 통해서 또 얻을 수도 있는 부분처럼 이런 나의 어떤 소질들을 좀 찾아서 개발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변화를 좀 일단 인정하고 융합을 꾀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좀 인상적입니다. 그래요. 신중년분들 그러면 지원하거나 창업할 수 있는 분야 구체적으로 뭐가 있는지도 궁금해집니다. 대표님 팁을 좀 주세요. 일단 요즘에 좀 많아지고 있는 기업들이 스타트업 이런 데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는 사실 업에 대한 경험이 좀 없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좀 자문해 줄 수 있는 역할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영 전문가라고 하죠. 네. 경영과 관련된 제안, 분석, 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요. 인사 노무 등 인적 자원 및 노사관계 관련 전문가로서 경영 진단, 인사 노무 전문가인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좀 큰 공장이 됐건 아니면은 어떤 그 회사에서 그 경영 지원 쪽, 네. 그다음에 여기는 제가 지금 인사만 말씀드렸는데 재무회계 쪽의 경험이 있으시다면 그러한 것들을 스타트업의 자문의 형태, 아까 차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꼭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오히려 다양한 스타트업들을 돌아다닐 수 있으면 더 좋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역할들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요즘에 이제 중요한 게 ESG라고 하는, 그죠? 지속 가능 경영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사회, 기업 윤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기 위한 사업을 기획 개발 운영한다라고 해서 제가 어제 어떤 그 기업에 그 공시가 났더라고요. 네. 그 어떤 게였냐면은 ESG에 관련된 전문가 영입을 했다라고 해서 모든 기업들이 이걸 해야 되는 건 알고 있는데 어떤 일들인지 사실 명확하지는 않거든요. 네네. 그래서 역시 그런 것에 관련해서의 자문을 주실 수 있는 그런 쪽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조업이라고 한다면 기업 재난 관리자라고 해서 기업 차원에서 각종 재난 발생할 경우에 사고 대응, 또 2차 피해 방지는 물론 기업 활동의 사업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무자 활동 등 컨설턴트 활동 등이 있는데 이건 왜 하시는 게 좋냐면 사실 어떤 사건이라든지 사고라는 것은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한번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그거에 대한 시스템을 갖고 계신 그렇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역시 컨설팅이 됐건 아니면 자문이 됐건 그러한 역할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아주 일부분만 말씀드렸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회사에서 했던 것을 어떻게 나의 노하우로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조금 전달하고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관점으로 한번 좀 스타트업이라든지 제조업 이런 데 한번 좀 자문해 주실 수 있는 역할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적응이 재취업을 해도 힘들다라는 통계 조사 결과도 있었는데 아무래도 그래서 너무
하던 일과 아예 다른 일보다는 조금 연관을 시킬 그렇죠. 수 있는 네. 그런 부분을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아이디어로 지금 3가지 정도 말씀을 해주셨고 계속 좀 찾아보시고 노력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신중년분들도 새롭게 재취업하려고 할 때 많이 지원하는 분야 중에 하나가 사회복지 교육 관련 일자리라고 합니다. 이 부분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이거는 연관된 일이라기보다는 앞으로 내가 좀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어떤 형태로서 네. 이거는 정부 제도를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일자리가 보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초중고등학교에 진로 교육이라는 어떤 제도적인 부분들이 장착되면서 진로 체험 코디네이터, 그래서 직업을 체험하고 어떤 직업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이제 청소년들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들이 이제 어떤 우리 교과 과정에 도입됨으로써 이런 코디네이터들이 필요하게 됐고, 또한 최근에 이제 재취업 서비스라는 제도가 우리 안 대표님께 초반에 말씀하신 것처럼 5월 1일부터 이제 시행되었던 어떤 부분들을 이제 봤을 때 네. 최근에 실제적으로 인사팀하고 교육팀이 이 재취업 지원 서비스 때문에 많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시범 사업이었다가 의무적으로 이제 해야 되는데 이거를 가만히 듣고 계시던 이제 담당 네. 이제 부장님께서 내가 이걸 사업으로 나중에 은퇴해서 하면 좋겠다라고 할 정도로 이제 추후에 전직 지원 전문가라는 이 재취업 서비스의 제도의 의무화에 따른 전직 지원 전문가라는 직업군을 또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산림복지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산림치유 지도사라는 부분이고요. 산림의 어떤 우리 숲 복지를 통해서 다양한 직업군들을 계속 개발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책이나 제도들을 보시면 그 안에 우리의 직업이 보인다라는 말씀을 좀 네.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앞서서는 조금 자기가 하던 일과 연관시킬 수 있는 것, 지금 같은 경우는 좀 사회에 기여하거나 좀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좀 지원을, 관심을 갖고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좀 도전하고 싶다, 나는. 새로운 어떤 산업의 흐름에 도전하고 싶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도 좀 일자리가 있을까요? 네. 네. 이제 고도화되고 있다라는 부분이겠죠. 아까 네. 농산업은 사라진다라고 했지만 그쵸. 스마트팜은 다시 또 생성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그런 스마트팜에 대한 운영 관리자라는 어떤 직업군들을 보시면서 관련된 부분에 대한 시설이라던가 어떤 환경 관리라던가 여러 가지 이제 부분들을 우리가 직업적으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스마트 공장, 제조업의 스마트 팩토리라는 부분들이 또 고도화되고 있다는 부분에서 그런 시스템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구축하는 업무들에 대해서 알아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쭉 더 많을 수 있어요. 근데 대표적으로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보시면서 요거 괜찮겠다 이렇게 체크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아까 대표님이 ESG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 대표적으로 그중에서도 환경, 요즘 뭐 핫한 분야인데 관련된 일자리 뭐가 있을까요? 뭐 이게 지금의 어떤 시점과 좀 맞물릴 수도 있는데 네. 방역 아하. 방역 관련해서의 모니터링 요원과 방역원 이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 자동차, 그래서 이제 뭐 주유소가 아니라 충전소가 되겠죠. 그래서 충전 인프라인 충전소 전반을 운영 관리한다라고 하면 이쪽 관련된 전공을 가지신, 저는 거의 제조 쪽을 좀 많이 말씀드리게 되는데 그런 쪽의 일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요. 신중년 분들 아직 뭐 너무나 활발하게 일할 수 있는 나이인데 일자리가 없다면 너무나 속상하고 또 무기력해지실 수 있는데 기회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일자리 대변환 시대에도 우리가 잘 준비를 하고 따라가다 보면 분명히 기회가 있으니까 함께해 주시고, 일단 구직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오늘 마무리해 주시면서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해주실까요, 대표님? 제가 아까 얘기하다가 좀 잠깐 나왔던 얘기인데 좀 비워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역량이라고 하는 부분은 더 채우시고 나오셔야 되겠지만 일단 내가 다시 어딘가에 취업을 한다거나 창업을 할 때는 현재 있는 그 위치가 아니라 변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 변화에 조금 대응할 수 있도록 내 스스로를 조금 비우시고 열린 마음으로서 먼저 다가가려고 하는 마음가짐,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운다,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 아마 신중년분들은 이 2가지 단어만으로도 무슨 얘기인지 확 좀 와닿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은요? 네, 우선은 신중년 분들에게는 심리적 충격이 먼저 더 위안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런 충격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빨리 헤쳐나갈 수 있는지 이 방법들을 좀 더 찾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신중년만의 과제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입사를 했지만 퇴직까지의 어떤 전체 설계를 보면 직장 생활 금방이지 않을까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이런 생애 설계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 다양한 구직자들, 우리 30대 청년부터 시작해서 많은 노년분들까지도 이제 우리에게는 과제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면서 함께 고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우리의 이야기예요. 제가 하나 더 네, 갑자기 네. 생각난 게 있는데 정보를 좀 잘 습득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상 여러분들이 정보를 찾는 게 좀 서투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이나 아니면 그 친척 이런 분들한테 좀 도움의 손길을 적극적으로 뻗치시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아무래도 정보가 중요한데 네. 좀 도움을 청하기가 좀 주저주저 되실 그렇죠. 수도 있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좀 적극적으로 네. 도움을 청하시고 또 보고 계신 우리 자녀분들 있다면 좀 적극적으로 좀 네.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안정영 대표, 차연희 대표와는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 한라인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 시간이 또 알찬 내용 가지고 여러분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시간의 주인으로 살 수 있을까? 많은 신중년의 은퇴 뒤 삶에 대한 걱정거리죠. 그런 분들에게 사회 공헌 활동은 인생 이막에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꼽히는데요. 경험과 경력을 살려 사회에 도움이 되고 보람도 느낄 수 있다고 하죠. 그래서 오늘 제가 사회공헌 활동에 관심이 있는 신중년을 위한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펴낸 5060을 위한 사회공헌 직업정보인데요. 신중년 사회공헌 활동에 불고 있는 변화의 바람을 반영해서 종합적으로 안내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합니다. 첫째 부분에선 사회공헌에 관심이 있거나 준비 중인 신중년이 새로운 경력 개발로 고려해야 할 점과 함께 4차 산업혁명 등의 기술 발전, 지역사회와의 협업 등 시야를 넓혀서 사회공헌을 준비할 수 있도록 현장 전문가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담았고요. 두 번째는 분야별 사회공헌 활동 소개로 7개 분야 37개 주요 직무에 대한 활동 내용, 필요 자질과 역량, 관련 정보처 등을 다룹니다. 신중년에 관심이 많고 향후 활동 분야가 확대될 수 있는 직무들을 소개합니다. 세 번째는 사회공헌 참여의 길로 창직을 통해 경력 개발을 모색하거나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등의 방식을 다룹니다. 마지막은 신중년 사회공헌 지원제도로 고용노동부 신중년 사회공헌 활동 사업을 비롯한 정부, 지자체, 기업의 지원 사업을 소개합니다. 책자는 한국고용정보원 누리집 발간물 메뉴, 직업 진로 정보서란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니까요.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